그날 궁은 숨을 죽였습니다. 왕은 환갑을 훌쩍 넘긴 66세였고 새 왕비는 겨우 15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기이한 혼인이 벌어졌습니다. 경복궁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백성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이 혼인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노쇠한 왕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어린 왕비의 발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가 감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환갑을 넘긴 왕과 15소녀의 결혼, 그리고 그 소녀가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영조 35년 1759년 6월입니다. 경복궁의 아침은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궁녀들이 복도를 오갈 때도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내시들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왕이 다시 혼인합니다. 66세의 영조가 15세 소녀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궁 안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왕께서 정신이 온전하신가? 저 어린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지만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었습니다. 35년간 왕좌를 지켜온 그는 이제 노쇠했지만 여전히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영조의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왕비 정순왕후도 몇 년 전 승하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왕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이미 연세가 많으십니다. 왕실의 채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왕비가 필요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결정은 곧 법이었으니까요. 간택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어린 처녀들이 궁으로 불려왔습니다. 경주 김씨 가문의 딸 김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5세, 이제 막 여자로 자라나는 나이였습니다. 김씨는 두려웠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특히 환갑을 넘긴 왕의 왕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왕명은 절대적이었고 가문의 영광이었으니까요. 최종 간택일이 다가왔습니다. 궁궐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조는 처녀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나이 든 눈은 흐릿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침내 영조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주 김씨. 김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처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궁녀들은 김씨를 부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마. 하지만 김씨의 눈에는 축하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혼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붉은 비단을 재단하고 금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혼례복이 만들어지고 장신구가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궁 안의 분위기는 잔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궁녀들은 일하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시들은 명령을 받아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혼례 준비를 하면서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누구도 이 혼인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혼례일이 정해졌습니다. 6월 27일,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하늘마저 이 혼인을 반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 전날 밤, 김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딸아, 왕비가 되는 것은 영광이다. 우리 가문을 빛내는 일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15세 딸이 66세 노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김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도 없었습니다. 왕비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혼례 당일 아침입니다. 궁궐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차리고 악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축제 같은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홀례복을 입었습니다. 무거운 옷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머리에 얹은 장신구는 목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왕비였습니다. 밖에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혼례가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김 씨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왕비는 떨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궁녀들이 부축했습니다. 마마, 가실 시간입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례식장으로 가는 복도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15세 소녀 김 씨는 사라지고 왕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혼례식장이 보였습니다. 붉은 비단과 금빛 장식들로 가득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신하들이 양옆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 씨를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김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혼례복의 긴 치마가 바닥을 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비단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혼례식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말입니다. 혼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고 처마의 풍경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궁 전체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계속됐습니다. 왕명으로 진행되는 혼례를 누가 감히 멈출 수 있겠습니까? 김 씨는 금실 가마에 올랐습니다. 붉은 휘장 사이로 밖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궁녀들과 내시들이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방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곧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쏟아지는 비는 마치 하늘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가마 안에 김 씨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궁궐 전체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가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궁녀들은 빗물을 맞으며 가마를 들고 걸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왕비를 모시는 가마를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혼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관모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궁녀들의 치마는 무겁게 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악사들은 젖은 손으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계속됐습니다. 왕명이었으니까요. 김 씨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혼례복이 비에 젖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궁녀들이 양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혼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영조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으로 왕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66세의 영조는 노쇠해 보였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자랐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등은 굽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영조는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으니까요. 영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혼례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누고 예법에 따라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진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의식이 끝났습니다. 신하들이 물러갔습니다. 궁녀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혼례식장에는 영조와 김 씨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영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왕비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전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흔들거렸지만 스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침전으로 가자. 영조가 앞서 걸었습니다. 김씨는 뒤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촛불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습니다. 빗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김씨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15세, 66세 노인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전에 도착했습니다. 영조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김씨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영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씨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었습니다. 영조가 김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로구나. 김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15세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영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왕의 운명이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김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조도 외로웠구나. 66세의 노인은 2명의 왕비를 잃고 혼자였다는 것을요. 권력은 있었지만 동반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을 강행한 것인가요? 하지만 그것이 15세 소녀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침전의 등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잠들지 못했고 김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복도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빗소리 좀 들어보세요. 하늘도 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혼인은 불길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혼인은 끝났고 15세 김씨는 이제 왕비 정순왕후가 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창 밖으로 번개가 다시 쳤습니다. 천둥 소리가 궁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혼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15세 김씨의 인생은 이날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사라지고 왕비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는 곧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혼례 후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정순왕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 낯선 운명,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궁녀들이 들어와 옷을 입혀줬습니다. 왕비의 의복은 화려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머리를 올리고 장신구를 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또다시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순왕후였습니다. 15세 김씨는 사라졌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려야 했습니다. 왕비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궁녀들이 앞뒤로 따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순왕후는 긴장했습니다. 어젯밤의 영조가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눈빛, 낮은 목소리, 먼 거리. 영조의 처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조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문안 여쭙니다. 영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민도, 애정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된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잘 잤소? 영조의 말은 짧았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대답했습니다. 네, 전하.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왕비는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다시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왕비로서의 임무를 시작하시오. 내명부를 관리하고 궁중 행사를 주관하시오. 명령이었습니다. 애정이 담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영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는 물러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궁녀가 부축했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정순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무감정한 눈빛이요. 정순왕후는 깨달았습니다. 영조에게 자신은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요.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을 채워줄 도구, 왕실의 형식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영조와 정순왕후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형식적인 만남만 있을 뿐 진심 어린 대화는 없었습니다. 영조는 정순왕후를 왕비로 대했지 아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고 형식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친정 식구들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왕비는 쉽게 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궁녀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은 신하였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혼자였습니다. 15세 소녀는 거대한 궁궐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순왕후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 왕비는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영조가 들어왔습니다. 정순왕후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영조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으시오. 영조는 정순왕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왕비가 되는 것은 쉽지 않소. 특히 늙은 왕의 왕비가 되는 것은. 정순왕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처음으로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피곤함, 외로움,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이었습니다. 영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그대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왕과 왕비의 운명이요. 정순왕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조는 일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정순왕후는 혼자 남았습니다. 영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라고요.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것이 행복해진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순왕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였고 왕비는 약해서는 안 됐습니다. 감정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을 관리하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절제했습니다. 15세 소녀는 점점 사라지고 왕비가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영조는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살아남기 위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궁궐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영조는 만족했습니다. 약한 왕비는 필요 없었습니다. 강한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왕후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고 눈빛은 더 차가워졌으며 결정은 더 빨라졌습니다. 궁녀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궁에 들어온 그 순한 소녀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 왕비마마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약하면 무시당하고 부드러우면 짓밟힙니다. 궁궐에서는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진리를 배웠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왕후는 더 이상 15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에서 어린아이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은 차분해졌고 목소리는 안정됐으며 걸음걸이는 당당해졌습니다. 궁녀들이 속삭였습니다. 왕비마마가 변하셨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분 같습니다. 무섭기까지 합니다. 정순왕후는 왕비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내명부를 관리했습니다. 궁중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영조의 명령을 받아 처리했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순왕후는 외로웠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영조는 정순왕후를 필요로 했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정순왕후를 존경했지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정순왕후를 섬겼지만 두려워했습니다. 정순왕후의 방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명령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것을 가져오너라. 이것을 준비하라. 내일 행사를 점검하라. 정순왕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명령들이었습니다. 궁녀들은 떨며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왕비마마의 노여움을 사면 안 됐으니까요. 정순왕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약하면 무시당합니다. 부드러우면 짓밟힙니다. 궁궐에서는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궁중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주관하는 첫 큰 행사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히 했습니다. 음식, 자리 배치, 의식 순서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신하들과 왕족들이 모였습니다. 영조도 참석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목소리는 명확했고 동작은 정확했으며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행사는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실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영조가 정순왕후를 불렀습니다. 잘했소. 짧은 칭찬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영조는 정순왕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왕비가 됐구나. 정순왕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왕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궁 안에서 정순왕후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명부는 정순왕후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궁녀들은 정순왕후의 눈치를 봤습니다. 심지어 일부 신하들도 정순왕후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의 신임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정순왕후는 권력의 맛을 알게 됐습니다. 명령하면 움직이는 사람들, 한마디면 일이 진행되는 시스템, 두려워하는 눈빛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첫 번째 독립적인 명령이 떨어진 날입니다. 궁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한 궁녀가 실수를 했습니다. 작은 실수였지만 정순왕후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궁녀를 당장 내보내라. 궁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마마,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두 번의 실수를 부릅니다. 내보내라. 궁녀는 끌려나갔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왕비마마가 정말 변하셨구나. 그날 이후 궁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순왕후 앞에서는 긴장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정순왕후의 노여움을 사면 안 됐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존경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징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순왕후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굳은 표정, 단단한 입술. 이것이 나입니까? 15세에 궁에 들어온 그 소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지만 정순왕후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길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정순왕후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강해지겠다고,
더 냉정해지겠다고, 살아남겠다고. 15세 김 씨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왕비 정순왕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는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여인이 될 것입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괴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괴물이 아니라 생존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왕비로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궁 안에는 언급해서는 안 될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입니다. 영조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였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3년 전인 1762년에 죽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영조의 명령으로 말입니다. 궁 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기였습니다. 영조 앞에서는 더더욱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돌았습니다. 복도에서 부엌에서 밤중에 궁녀들이 속삭였습니다. 사도세자의 홀령이 궁을 떠돌고 있다고,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뒤주가 있던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말입니다. 정순왕후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이름만 들어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자신이 궁에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하지만 그 그림자는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정순왕후는 사도세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래 모신 궁녀에게요. 사도세자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궁녀는 당황했습니다. 마마, 그 이야기는 말하라. 정순왕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궁녀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총명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영조 전하의 자랑이셨죠. 하지만 점점 이상해지셨습니다. 병이 드셨다고들 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다고요. 그래서 영조 전하께서. 궁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기다렸습니다. 계속 말하라. 궁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뒤주에 가두셨습니다. 8해 동안 사도세자는 그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정순왕후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영조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순왕후의 남편이요. 그날 밤 정순왕후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뒤주 안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을까요? 그리고 영조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며칠 후 정순왕후는 영조와 마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정순왕후는 이제 다르게 봤습니다. 저 사람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였습니다. 정순왕후는 두려웠습니다. 영조가 무서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조가 정순왕후를 불렀습니다. 왕비. 정순왕후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네, 전하. 영조는 정순왕후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정순왕후는 당황했습니다. 들킨 것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하. 영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얼굴에 다 쓰여 있소. 정순왕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조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도세자 이야기를 들었구나. 정순왕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의 그림자였소. 내가 만든 괴물이었소. 정순왕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조의 얼굴에는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세자를 원했소. 하지만 그 아이는 완벽할 수 없었소. 압박이 그 아이를 망쳤소. 그리고 나는. 영조는 말을 멈췄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순왕후는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전하? 영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알았습니다. 영조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요. 아들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이 사도세자를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영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왕비, 명심하시오. 권력은 사람을 괴물로 만두오. 나처럼, 사도처럼 왕비도 조심하시오. 정순왕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권력의 맛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요. 영조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미 변했습니다. 15세 소녀는 사라졌고 차가운 왕비가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왕후는 사도세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요. 궁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신하들에게도 넌지시 물었습니다. 조금씩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사도세자는 영리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기대에 짓눌렸습니다. 완벽해야 했고 실수할 수 없었으며 항상 모범이어야 했습니다. 그 압박이 사도세자를 망쳤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됐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실망했고 사도세자는 더 무너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뒤주였습니다. 정순왕후는 깨달았습니다. 궁궐은 아름답지만 지옥입니다. 권력은 달콤하지만 독입니다. 사도세자가 증명했습니다. 영조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었을까요? 사도세자의 비극, 영조의 비극, 그리고 자신의 비극. 모두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순왕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6세가 됐지만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아니, 성숙이 아니라 냉혹함이었습니다.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차가웠으며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궁 안에서 정순왕후를 거스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조도 정순왕후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왕비를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과의 회의에 정순왕후를 참석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견을 물었습니다. 왕비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정순왕후는 대답했습니다.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냉정한 의견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16세 소녀가 이렇게 정치를 이해하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배운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만족했습니다. 이런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약하고 순종적인 왕비가 아니라 강하고 영리한 왕비가요. 정순왕후는 영조의 도구가 됐습니다. 정치적 결정을 지지하는 도구, 신하들을 견제하는 도구, 왕권을 강화하는 도구였습니다. 정순왕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용당하는 것도 권력의 한 형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있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영조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정순왕후에게 물었습니다. 왕비의 의견은 어떠하오? 정순왕후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명확한 의견이었습니다. 논리가 있었고 근거가 있었으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비의 의견을 따르겠소.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왕비의 의견이 왕의 결정을 바꿨습니다. 16세 소녀의 말이 조선의 정치를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왕후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신하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권력을 즐겼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권력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비였고 정치인이었으며 권력자였습니다. 감정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궁녀가 실수를 했습니다.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궁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마마, 용서해 주십시오. 정순왕후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예전이라면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15세 김씨였다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벌을 내려라. 궁녀는 끌려나갔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떨며 지켜봤습니다. 왕비마마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존경이고 존경은 권력이었습니다. 영조와 정순왕후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권력을 공유하는 파트너였습니다. 애정은 없었지만 신뢰는 있었습니다. 사랑은 없었지만 존중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용했습니다. 영조는 정순왕후의 젊음과 영리함을 이용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권위와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감정이 개입하지 않는 냉정한 거래였죠. 어느 날 밤 영조와 정순왕후는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말했습니다. 왕비는 훌륭한 정치인이 됐소. 정순왕후는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오. 궁궐이 가르쳤소. 권력이 가르쳤소. 정순왕후는 침묵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영조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권력은 중독성이 있어. 한번 맛보면 놓을 수 없어. 정순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중독됐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5세에 궁에 들어온 그 소녀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첫 번째 정치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영조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요. 한 신하를 좌천시키는 명령이었습니다. 신하는 항의했습니다. 왕비께서 무슨 권한으로 말입니까? 정순왕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명은 곧 나의 명입니다. 신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령은 실행됐습니다. 신하는 좌천됐습니다. 그날 궁 전체가 알았습니다. 정순왕후가 진짜 권력자가 됐다는 것을요. 16세 소녀가 조선의 정치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순왕후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자신은 무엇이 됐을까요? 왕비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아니면 괴물입니까? 정순왕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15세 김씨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차가운 정순왕후뿐이었습니다. 1776년입니다. 영조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83세의 노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의원들이 모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를 지켰습니다. 매일 문안을 드렸고 약을 챙겼으며 곁을 지켰습니다. 의무였습니다. 왕비의 의무였죠. 하지만 그 안에 감정은 없었습니다. 17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순왕후는 영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했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영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순왕후를 필요로 했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냉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조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의원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지만 영조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정순왕후가 영조의 곁에 앉았습니다.
영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순왕 후를 봤습니다. 입을 움직였습니다. 왕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순왕 후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영조가 속삭였습니다. 김씨, 넌 너무 어렸다. 정순왕 후는 멈췄습니다. 영조가 처음으로 자신을 김씨라고 불렀습니다. 왕비가 아니라 김씨였습니다. 15세에 궁에 들어온 그 소녀를요. 영조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쳤다. 정순왕 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조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마라. 살아남아라.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요. 83세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2년 재위를 끝냈습니다. 정순왕 후는 영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궁녀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달려왔습니다. 곡소리가 궁궐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정순왕 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조의 시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7년입니다. 15세에 만나 32세가 됐습니다. 절반의 인생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순왕 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궁녀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뿌리쳤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정순왕 후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 후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메말랐으니까요. 대왕 대비가 됐습니다. 영조의 뒤를 이어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영조의 손자였죠. 정조는 정순왕 후를 대왕 대비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정순왕 후는 영조의 편이었고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원수의 아들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정조는 정순왕 후를 예우했지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왕 후도 정조를 존중했지만 경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견제하며 살았습니다. 영조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성대한 장례였습니다. 52년 재위한 왕에 걸맞은 예우였죠. 정순왕 후는 장례 내내 무표정했습니다. 예법에 따라 곡을 했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정순왕 후는 혼자가 됐습니다. 32세 과부였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동반자는 없었습니다. 대왕 대비라는 지위는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정순왕 후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15세에 궁에 들어와 32세가 됐습니다. 그 17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었습니다. 정순왕 후는 거울을 봤습니다. 32세의 얼굴입니다. 젊지만 차가웠습니다. 아름답지만 무서웠습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15세 김씨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왕 후만 남았습니다. 영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아남아라. 정순왕 후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권력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정순왕 후는 다짐했습니다. 더 강해지겠다고, 더 오래 살아남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지켜졌습니다. 정순왕 후는 그 후로도 34년을 더 살았습니다. 66세까지 살면서 조선의 권력을 쥐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조시대가 지나고 순조시대가 왔습니다. 정순왕 후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대왕 대비로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60세가 넘었지만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순조는 어렸습니다. 11세에 즉위했으니까요. 어린 왕을 대신해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을 했습니다. 발 뒤에서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신하들은 정순왕후를 무서워했습니다. 45년간 궁에서 살며 권력을 키운 여인, 차갑고 냉정하고 무자비한 여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정순왕후를 조선의 마지막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영리하고 교활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우라고 불리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증거니까요. 정순왕후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5세에 궁에 들어온 그날을, 장대비가 내리던 혼례식을, 영주의 차가운 눈빛을, 사도세자의 그림자를, 권력의 맛을, 그리고 영주의 마지막 말을요. 살아남아라. 정순왕후는 살아남았습니다. 66세까지 살았습니다. 15세에 궁에 들어와 51년을 버텼습니다. 3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영조, 정조, 순조를요. 그리고 모든 왕보다 오래 권력을 쥐었습니다. 1805년 정순왕후가 병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버텨온 몸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의원들이 모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곁을 지켰습니다. 신하들이 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아무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대왕 대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순왕후는 혼자 있었습니다. 궁녀들을 모두 물렸습니다.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51년 전 그날도 이랬습니까? 아니,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였죠? 정순왕후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요? 그날 이후 처음으로 말입니다. 15세 소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겁에 질려있던 그 소녀, 울고 싶었던 그 소녀, 집에 가고 싶었던 그 소녀, 하지만 살아남은 소녀를요. 정순왕후는 거울을 봤습니다. 66세의 얼굴입니다.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후회하는가? 정순왕후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정순왕후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하지만 정순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66세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1년 궁궐 생활을 끝냈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대왕 대비에 걸맞은 예우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존경받았지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애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정순왕후의 인생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정순왕후를 기억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여우, 15세 궁에 들어와 권력을 쥔 여인, 3명의 왕을 섬기며 51년을 버틴 여인, 냉정하고 무자비했지만 살아남은 여인을요. 역사는 정순왕후를 다양하게 평가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권력에 집착한 여인이라고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싸운 여인이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순왕후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습니다. 15세 소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했고 적응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쥐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날 장대비 속에서 궁에 들어오던 15세 소녀를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가마에서 내리던 그 소녀를요. 하지만 그 소녀의 눈 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결심, 그리고 의지였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였죠. 그 눈 속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6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순왕후는 왕이었습니다. 권력의 왕이었고 생존의 왕이었으며 조선의 마지막 여우였습니다. 그것이 경주 김씨 정순왕후의 이야기입니다. 15세 소녀가 66세 권력자가 되기까지의 51년, 그 긴 세월 동안 정순왕후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었던 그날 이후로 다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받지 못했어도 두려움을 받았고 존경받지 못했어도 권력을 가졌으며 행복하지 못했어도 살아남았으니까요.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존이란 무엇입니까?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66세로 눈을 감는 순간 정순왕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잘 살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순왕후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여우로 기억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